1961년 8월 22일 영국 버킹엄셔의 한 옥수수밭 근처 한적한 데이트를 즐기던 두 연인이 그날 밤 생애 가장 끔찍한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훗날 영국의 형사사법 역사에 깊은 상처를 남긴 A6 살인사건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차 안에 있던 사람은 마이클 그레스텐과 그의 연인 발레리 스토리였습니다. 마이클은 36세의 유부남이었고 과학자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발레리 스토리는 22세, 젊고 아름다운 여성으로 그와 직장에서 만났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비밀스러웠지만 그날 밤 그들에게 닥친 끔찍한 사건은 그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차가 런던 북부를 달리던 중 항복판에 본명을 쓴 남성이 나타났을 때 그들은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깨달을 겨를도 없었습니다. 범인은 차에 총을 겨누며 움직이지 마라, 이렇게 위협적인 목소리로 그레스텐과 스토리를 협박했습니다. 공포에 질린 그들은 그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죠. 그들은 4시간 동안 차 안에서 런던 북부를 배회하며 오직 범인의 손에 그들의 목숨이 달려있다는 공포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새벽 1시 30분 그들은 인적 없는 A6 도로변에 차를 세웠고 그곳에서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범인은 마이클 그레스텐을 무자비하게 살해하고 발레리 스토리를 강간한 후 그녀에게도 총을 겨누었습니다. 눈을 감아라 라는 그의 마지막 명령에 발레리는 공포에 떨며 눈을 감았고 그 순간 총알이 발사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적적으로도 발레리는 죽지 않았습니다. 총알 5발이 그녀의 목과 가슴에 박혔지만 그녀는 놀랍게도 생명을 유지하며 도망칠 힘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필사적으로 농장을 향해 기어갔고 다음날 새벽 한 농부의 도움으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호송됩니다. 비록 하반신과 상반신 일부가 마비되었지만 발레리는 여전히 정신이 뚜렷했고 자신을 공격한 그 범인의 모습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2달 후 경찰은 제임스 헬레티라는 25세 남성을 용의자로 지목하고 체포합니다. 헬레티는 이미 절도와 사소한 범죄로 여러 번 전과가 있던 인물이었어요. 하지만 헬레티의 진짜 정체를 알아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바로 발레리 스토리의 기억이었습니다. 발레리는 사건 당시 그 복면 아래에서 드러난 범인의 눈빛을 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눈빛은 무언가 말할 수 없는 어둠과 위험을 품고 있었고 그 순간부터 그녀는 그 눈빛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다고 말이에요. 그 눈빛은 범인이 자신을 바라보던 순간 그의 무자비함과 냉혹함을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바로 그 강렬한 눈빛이 헬레티의 얼굴과 완벽히 일치한다고 발레리는 망설임 없이 확신했습니다. 특히 발레리는 범인이 사건 당시 나 나쁜 놈이야 라고 말하던 순간에 그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을 기억해냈고 헬레티의 음성과 그 눈빛을 2번, 3번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뇌리에 선명하게 남은 그 눈빛은 다시는 잊을 수 없는 것이었죠. 그것이 바로 발레리가 헬레티를 범인으로 지목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헬레티는 자신이 사건 당시 런던에 있지 않았다는 알리바이를 주장했지만 그의 알리바이는 수사 중에 여러 번 번복되었습니다. 발레리의 증언은 그 어떤 것보다 강력했습니다. 그녀는 확고한 목소리로 그 복면 아래의 눈빛을 잊지 못한다고 말하며 헬레티가 바로 그 눈빛을 가진 사람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결국 배심원들은 발레리의 증언을 믿었고 헬레티는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1962년 헬레티는 교수형을 선고받았고 그의 운명은 그렇게 결정되었습니다. 그레스텐의 무참한 죽음과 발레리의 강렬한 기억,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강렬한 눈빛이 헬레티의 죄를 확증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헬레티의 가족과 그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 판결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발레리의 증언만으로 헬레티가 범인이라고 단정 짓기에는 너무 많은 의문이 남는다고 주장했죠. 가족들은 헬레티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한 캠페인을 벌였고 유명 인사들까지 이 운동에 동참하며 사형 집행 정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 당시 형 집행 정지를 탄원하는 서명에 무려 9만 명이 서명을 했다고 합니다. 헬레티는 판결 6주 만인 1962년 4월 4일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형 집행 전날 가족면회에서 그는 내가 원하는 건 단 하나, 누명을 벗겨달라는 거다. 누구도 나에 대해 그릇된 말을 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그의 동생이 전했습니다.
영국 의회가 일반 사범에 대한 사형제를 폐지한 것은 3년 뒤인 1965년이었습니다. 헬렌티는 사형이 폐지되기 전에 영국에서 사형된 마지막 사형수 8명 중 한 명입니다. 그렇게 새로운 비극이 시작됐습니다. A6 사건의 수사도 판결도 잘못했다는 의혹과 주장, 근거들이 잇따라 제기됐습니다. 범행 직후 헬레티가 피해자 차량을 운전하는 걸 목격했다는 목격자의 재판 증언은 정황상 불가능하다는 게 드러났고, 경찰도 그 사실을 알면서 위증을 묵인했다는 사실이 폭로됐습니다. 변호사 마이클 셰라드는 대중도 속았고 시스템도 속았고 헬레티도 속았다. 경찰이 공개하지 않은 사실이 재판에서 모두 공개됐다면 결과는 달랐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헬레티가 처형당한 지 40년이 지난 1999년 헬레티의 가족과 지지자들은 재심을 요구했습니다. 경찰은 헬레티의 무덤을 파고 그의 시신에서 DNA를 채취해 사건 현장의 증거와 비교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헬레티의 DNA는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DNA와 정확히 일치했으며 이는 그가 범인이라는 과학적 증거였습니다. 이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후 헬레티의 가족은 다시 항소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항소법원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며 그들의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발레리 스토리의 증언은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 마침내 2002년 DNA 검사 결과가 헬레티의 유죄를 명확하게 입증해 주었습니다. 헬레티의 유죄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부족하다고 느낀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했지만 40년 만에 밝혀진 과학적 증거는 모든 의심을 잠재웠습니다. 항소 법원의 마지막 결정은 단호했습니다. 발레리 스토리가 기억한 범인의 강렬한 눈빛, 그리고 그녀의 용감한 증언은 결국 그날 밤의 진실을 밝히는 중요한 열쇠가 되었습니다. 진실은 시간이 지나도 결국 드러나게 마련입니다.